수혈할게요. 수혈. 오케이? 수혈할게요. 다현이는 이거 안 봤나? 봤잖아. 안 봤을 것 같은데. 처음 봤어요. 그랬어요? 신기하죠? 뭐 고치셨네요. 응? 고치셨네요. 뭘 고쳐요? 그때고. 꽃딱 피니까 되더라고요. 네? 꽃딱 피니까 되더라고요. 자, 봅시다. 수열이죠.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IQ 테스트 하실 때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 있죠. 해놓고 1, 2, 3, 4, 5 해갖고 요 다음에 들어갈 숫자가 뭡니까? 이거 기억 안 나죠? 어렸을 때 이거 나와요. 몰라요? 참나. 아무튼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수열이라고 한대요. 그러죠?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번 수열을 배우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 먼저 할게요. 이렇게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등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둘 다예요.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무슨 수열이에요? 두 가지. 이 등비지. 공비가 마 1인 등비 수열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요. 진짜 며칠 전 그때 이런 게. 그치 그치.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이에요. 이걸 보고 조화 수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혹시 학교 선생님이나 어디서 조화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그냥 등차 수열 중에 한 개예요. 뒤집어 봤더니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걸 보고 조화 수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빠졌어요. 하지만 문제에 나와도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내가 나중에 한 번은 뭔가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를 더 배우셔야 되는데 조화수열하고 웃지마. 조화수열하고 개차수열을 안 배우십니다. 개차수열이라는 용어도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배워요. 한 칸씩 건너뛰어서 등차 등비를 이룬 걸 보고 이 개차수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가네요. 이렇게 그냥 숫자가 나열된 걸 보고 수열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첫 번째 써진 숫자를 보고 초항이라고 하고요. A1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1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스몰 a라고 쓰기도 한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제2항이라고 하죠. 쭉 가다가 보면 n번째 항, 제 n번째 항을 보고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죠? 자연인은 다 알 거 아니냐? 그러죠? 그런데 각 항들 사이에 항상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뺐다라고 했어요. 했더니 다음 항이 나오는 걸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간격이 일정한 모임들, 등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뭐다? 초항 더하기 n-1d가 된다. 왜 이렇게 된다?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여기다가 d를 더해야 되니까 2d.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공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써진 숫자가 n이면 얘는 얼마다? n-1이다 라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다연이 안 나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뭐냐고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a 더하기 n-1d라고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거는 숫자로 a에 5d 그러면 a 플러스 4d라고 이렇게 빨리 대답을 잘 하시면서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2k 플러스 1을 못 넣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2k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만 빼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a의 별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a 플러스 별마 1d 자연스럽게 가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올 거기 때문에 공식 하나만 배우셔도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 자리에 숫자도 올 수도 있고 문자도 올 수도 있으니까 공식이 여러 개 바뀌겠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레벨업 하면 등차 수열일 때는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이제 1차 1차식이다. 공차는 뭐를 보고 한다? n 앞에 붙어져 있는 숫자가 공차이다. 됐지? 왜냐고요? 이 식을 어딨냐? 어딨냐? 이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 되고, 오케이? n에 관한 1차식이 되고 n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공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항을 보고도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인지도 알아야 되고 공차가 몇인지 빨리빨리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오케이?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 일반항이 생명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다 일반항 가지고 푸는데요.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 거예요. 무조건 나는 일반항만 강조하고 갑니다.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단 계산만 산수만 잘하면 돼요. 한번 보시죠. 봐봐요. 지금 요렇게 처음부터 볼게요.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각박하니까요. 다 풀지는 않고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처음이니까 천천히 할게요. 다음부터는 빨리 가고요. 첫째 항이 1 플러스 루트 2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초항은 A라고 알려주셨어. 1 플러스 루트 2라고 적어야지. 그런데 제 다섯 번째 항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내가 뭐라고 적었어요? A 플러스 4D라고 그냥 입으로 달달달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A에는 초항 더하기 n-1D니까 여기에다가 5를 넣으면 A 플러스 4D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너희들 37은 21이라고 바로 말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구구단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일곱 번째 항이 뭐야? 그러면 A 플러스 6D라고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A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냐? 12 마이너스 8루트 2가 되겠죠? 4로 나눠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오케이? 자, 뭐 별로 하나도 어렵지가 않잖아. 하나도. 문제 풀고 있는 것 자체가요. 그냥 억울해요. 됐죠? 61번 한번 풀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 건지요? 61번이요. 지영이 다 풀었냐? 자면 안 되지. 화장실 갔다 왔다. 안 돼. 닫아. 여기다. 너무 작냐? 아니 물에 가지고 뭐라고? 잠결요. 잠 문 열어. 여기 앞에. 잠은 말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괜찮아. 사랑했습니다. 아니 진짜 한 대만 맞잖아? 아픈 것도 사라지고 진짜 잠도 사라지고 보약이야. 언제 한번 나중에요. 이제 반을 나눌 때 남녀 반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자들은 못 때려서 막 가슴이 아파요. 막 집에 가서 잠을 못 이뤄요. 근데 여자애들 앞반 있죠? 남자애들 반, 부은고 반, 그죠?
신나게 지가 때려줘요. 지가 걔도 때리고 자마도 때리고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어. 졸려고 하면은 매를 딱 보여주면 근데 지영이는 여자가 있으면 안 때려요. 참 생각을 해봐. 맨날 조용히만 맞아야 돼.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딱 남자 2명 여자 2명 있는 반이 있었거든. 남자만 때렸더니 여자애들이 미안해서 숙제도 더 잘해오고 지각도 안 하고 졸지도 않아. 여자애들이 더 잘해. 남자애들은 좀 맞아보면 아휴, 그냥 맞을만 해요. 몰라.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천천히 생각을 해봐요. 천천히. 자 어떠한 수열이 있는데 AN이라고 한데 그런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항상 일정한 숫자를 더했더니 AN이 나온대. 그러면 A의 EN이라는 이 기호를 해석을 못하는 거야. 1 넣어봐. A2, A4, A6, A8 즉 짝수들이 공차가 8이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8을 더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해됐냐고요? 이해돼? 여기에다 8 더했더니 얘가 이렇게 뿅 나왔대.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얼마를 더해야 될까? 4를 더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천천히. 충분히 쉽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1 넣으면 A4예요. A4 맞죠? 2 넣으면 얼마예요? 2 넣으면 얼마예요? 7이죠. 몇 칸 후에 있는 거야? 4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몇 차이 나요? 12 차이 난다고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인이 이해되죠? 오케이? 얼마나 쉬워요. 그냥 답 12지. 공차가 12잖아요. 1 넣어봐요. 그러면 A4고 2 넣으면 A7인데 이 두 개가 어떠한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12가 되는 거죠.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물어볼게. 너가 대답해봐. 공차가 얼마예요? 봐봐. 틀렸어. 예? 그러면은 이거는 공차가 얼마야? 왜 똑같아? 그러잖아. 대답해봐. 공차가 얼마야? 나한테 어떤 숫자를 더해줘야지 다음 숫자가 나온대. 내가 7인데 5가 나오려면 얼마를 더해야 되냐? -2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면 공차가 음수이고 숫자가 늘어나면 공차가 양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니들이 강박관념이 뭐냐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커진 것처럼 느껴지거든 항상. 근데 줄어들 수도 있고 항상 유지할 수도 있고 진동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알겠니? 오케이? 풀맹이 말해봐요. 2는 왜 나와요? 어디요? 뭐요? 3 다음에 2가 돼요? 아니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요거만요. 알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꼭 식으로 해결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어려우면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이거 풀어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진짜 어렵잖아. 그런데 원리 원칙대로 한번 해봐.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고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걸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두 칸씩 A, EN이 공차가 8이라니까 이 두 칸이 8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는 4 차이씩 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3칸 차이는 12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이에요. 이제 862번 같은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쉬워서요. 말도 하기도 싫어요. 칠판 보세요. 두 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A 뚜리 봐봐. A 뚜리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A 플러스 2D라고 대답해 주라고. A10 A 플러스 9D라고 대답해 주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A 플러스 5D
A 플러스 14D죠. 문자가 2개, 식이 2개. 연립해서 A 값, D 값을 구하시고 A 플러스 26D가 정답이 되겠죠. 산수 빨리 하십니다. 연립은 니들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빼면 되잖아요. 빼기 빵 하면 답 나오잖아요. D가. 계산하세요. 이제 다현이가 집에서 처음 들었던 것보다 이 나중에 들으면 들을수록 음질도 좋고 화질도 좋을 거야. 처음에는 저기 캠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써서 조금 음질이 좀 안 좋을 거야. 막 울리고 처음 거 잘 안 들어가죠? 난 들어봤는데요.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러지. 예. 저거 팬 소리 때문에 그럴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돼 있는 거는 내가 그래서 마이크를 갖고 왔어. 예? 음질이 완전 깨끗하게 잘 들리고 오히려 이 새끼는 맨날 소리만 지른다고 할 거야. 이렇게 조용히 말해도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 답 나오신 분 답 좀 말해줘요. 뭐요? 답 나와요? 저기 잠바 좀 벗어라. 코트 좀 벗어. 저기 답 몇이냐? 존내로 못 풀었어. 이 단원은 연립 단원이에요. 연립 단원. 나중에 등비 수열이 연립이 좀 어려운데 연립을 누가 더 빨리 하느냐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저쪽 뒷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내가 물 많이 타서 카페인 불렀어. 잠들고 있어. 감기 걸렸는데 지금. 134예요? 보시죠. 다 잘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관건이라고요. 이렇게 써놓고 제가 그냥 뺀 거예요. 빼면 이렇게 A가 사라지잖아요. 2A 플러스 11D라고 하기도 시간 아까워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빼주면 A가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D값 구하시고 A값 구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이요. 865번 풀 거예요. 상문제인데 할만해요. 왜 할만하다고 하는지는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 힌트만 알려드릴게요. 처항이 5고 공차가 3이래요. 그러면 A2는 5 플러스 T 그렇잖아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 플러스 3D, A 플러스 5D, A 플러스 5D, A 플러스 7D 이런 식으로 갈 거라 이 말이에요. 16은 얼마예요? A 플러스 15D, A 플러스 얼마? 17D 이해되십니까? 이거 딱 뻔뻔짜 뭐예요? 부분분수로 사라지는 형국이에요. 이해되셔? 여기 한번 봐봐요. 잘 봐. 보여줄게요. 우리가 뭐지? 소름.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는 분모에 이렇게 두 가지 다항식이 곱해져 있을 때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1 그 다음에 작은 것 분의 1 빼기 큰 것 분의 1로 합니다. 즉 부분분수를 할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숫자를 작은 놈을 적으시고 뒤에 있는 놈을 큰 거를 적도록 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누가 더 작아요? 얘가 작기 때문에 순서를 꼭
바꿔서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잘 봐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A2 곱하기 A4분의 1인데요. 부분분수 공식을 쓰면 A4 요렇게 되죠. 됐죠? 그런데 요거에 주목을 해주세요. A4에서 A2를 빼면 나는 2D라고 바로 알고 있거든요. 2D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른다. 이거를 꼭 숫자로 봐야 되냐 이 말이야. 잘 봐라. A1, A2, A3, A4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A 플러스 D고요. 얘는 A 플러스 3D예요. 맞죠? 둘이 빼봐요. A4 빼기 얼마 나와? 2D 차이 난다 이 말이야. 두 칸 떨어져 있으면 D가 두 번 더해져 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공차가 3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1 A2분의 1 빼기 A4분의 1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어디가요? 2D니까 6분의 어디가 2D예요? 그렇죠? 6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6분의 1이 다 등장을 해요. 오케이? 잘 봐요. 6분의 1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A2분의 1 빼기 A4분의 1.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A4분의 1 A6분의 1 이런 식으로 패턴이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가 A의 16분의 1 빼기 A의 18분의 1이 마지막에 있겠죠. 그러면 처음 게 남으면 제일 마지막 게 남아요. 항상 규칙성을 갖고 사라지기 때문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좌우 대칭을 이룹니다. 첫 번째 게 남으면 끝에 게 남고요.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으면 뒤에서 두 번째 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6분의 1 가로 열고 A2분의 1 빼기 A의 18분의 1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A의 2가 뭔지 A의 18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말이 설명이 길지 않아. 그러니까 니들 좀 짜증나지? 마음은 알겠는데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다 빨리 내요. 답은 여러분들 손으로 내세요. 다 하신 분은요 기다려요. 천천히 갑시다. 아니 좀 금방 좀만 있으면 쉬는 시간. 괜찮아? 자 누워 여기 베개 있네. 딱 하고 이렇게 감상하면 되겠다. 괜찮아? 죽어버릴 것 같아? 아니잖아.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한번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보세요. 여기 한번 봐봐요. 숫자가요. 7번째 항이 29고 10번째 항이 20이니까 줄어들고 있죠? 이해됐니? 공차가 음수라는 건 미리 알고 있고 줄어들다가 언젠간 음수가 되겠죠? 이해되셔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 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는 이제 푸는 방법만 배우시면 돼요. 봅시다. 엄청 쉬운데 잘 나와. 그러니까 숫자가 나열이 되는데 7번째 항을 보고 10번째 항의 숫자를 보고 공차가 음수라는 걸 알게 되죠. A 플러스 6D가 29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9D가 20이래요. 그런데 서로 빼봤더니 공차가 마3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초항이 얼마예요? 7이에요? 마7이에요? 아니 뭐지? 27인가요? 27이 되겠... 27 말 안되는데 3구 27이니까 47이 되겠네요. 됐죠? 요렇게 알아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문제를 물어본 게 뭐냐면 언제 음수가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초항이 47 더하기 n-1 곱하기 마3이에요. 얘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 알아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3n 50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머릿속으로 어떻게 있는가 두 분 잘 보셔요. 이렇게 있을 때 양변에 저는 음수로 나누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3n을 오른쪽으로 넘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학은 왼쪽에다 미지수를 두고자 해요. 근데 오른쪽으로 넘겼더니 입을 n쪽으로 벌리고 있으니까 제가 3n을 이쪽에다 쓰면 입을 이쪽으로 벌리고 있어야겠죠.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50을 이쪽으로 넘기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하면서 부등호 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니들은 주의하시라고요. 그러면 3으로 나누시면 얼마예요? 3분의 50이 되겠죠. 그러면 몇 점 몇몇이에요? 16점 얼마예요. 이 다음에 해석을 하세요. n이 16점 얼마보다 크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대. 칠판 봐요. 두 분 다. 다시 한번요.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팔 내리고 답 몇이야? 3번이 뭔데? 17이요. 해석을 하시라고요. 공부를 답이 뭔가 나오잖아. 그러면 나 뭐하고 있지라고 되물으세요. n이 16점 얼마보다 크대.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뭔데? 16점 얼마보다 n이 클 때 0보다 작대. 음수가 나온대. 그러니까 처음으로 17번째 항에서 음수가 나오는 거고 17번째부터 죽을 때까지는 계속 음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됐죠? 정리하세요. 다음 거는요. 871번을 재용이가 나와서 풀어볼게요. 잠이 오니까. 되게 871번이요. 풀어주세요. 어려울 거야. 어려운 줄 아는데 그래도 가자. 교과서 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쉬워.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a 플러스 22d는 23이라고 적기라도 하셔야죠.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칠판 한번 봐봐. 설명해 줄게. 어떠한 수열이 있는데 공차가 4래. 오케이? 이 문제 말고 그냥 이거는 그냥 사례를 보여준 거니까 한번 봐봐. 지금 7, 4, 1, 마2, 마5, 마8 공차가 마3이고 초항이 7인 이러한 수열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A3을 기준으로 A4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등장을 했어요. 오케이? 방금 전에 음수가 언제 등장하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절대값을 씌워줬어요.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값이 제일 작은 게 얼마냐고 몇 번째 항이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 문제 갖고 한번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워볼게. 그러면 뭐예요? 2, 5, 8로 바뀌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디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양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제일 작은 게 어딜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방금 전에 했듯이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봅니다.
A4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죠. 그러면 A4와 A3를 숫자를 비교해보면 둘 중에 작은 놈이 작은 놈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항상 얘가 답이 아니라 얘가 답일 수도 있고 얘가 답일 수도 있어요. 내 말 이해되냐? 절대값을 음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값이 계속 내려가다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거는 음수가 나오는 그 지점에서 앞뒤에 있는 놈이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보세요. 초항을 먼저 구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A 플러스 22D가 23이래요. 그런데 공차가 4래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88이죠. 초항이 얼마예요? 얼마냐? 88 빼봐. 마이너스 65? 65네요. 얘는 음수에서부터 출발했죠. 초항이 마이너스 65인데 23번째가 23이라는 말은 공차가 4니까 점점 숫자가 증가한다는 말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언제 양수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볼게요. 봐봐. 마마마마마마 나오다가 어디서부턴가 뿔뿔뿔뿔뿔뿔 해서 23번째에서 23 나왔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머리에 흐름을 좀 갖고 가셔야지. 이 정도는 상식이야.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잠깐만. 지금 두 분 다 자 보십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초항이 마이너스 65이고 공차가 얼마라고요? 4래요. 그러면 일반항이 4n 마이너스 69가 되겠네요. 됐죠? 언제 양수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오케이? 소름. 재용이 소름. 얼마야? 16점 얼마를 말해. 해석하자. 16보다 잼 더 클 때부터 처음으로 11 맞아? 4, 1은 4, 4 7에 28 아니야? 17점 얼마 아니야? 아 답이 우선 있어봐요. 4, 1은 4, 4, 7에 28이니까 17점 얼마예요? 해석합니다. A의 18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양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 양수인 부분은 절대값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왼쪽은 음수였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숫자가 바뀔 거예요. 한번 알아보죠. 봐봐요. A의 17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16D죠. 그러면 초항이 마이너스 65라 그랬고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4, 6, 24, 63가요? 마1이 나오네요. 얘가 마1이었어요. 그러면 18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마1에다가 4 더하면 되기 때문에 3이에요. 자, 절대값을 씌우면 누가 더 작아요? A의 17번째 항이 더 작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동항고에서 안 나와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요? 아 나와요. 저 제가 쓰지 못하요. 다시 한번 말할게. 이렇게 숫자가 흐름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기도 해. 근데 첫 번째 쉬운 문제로는 언제 양수가 처음으로 되고 언제 음수가 처음으로 나오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한 단계 레벨업해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떤 항이 제일 작냐라고 나오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항을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오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이 문제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리를 알면 돼. 혜원아 초항이 얼마예요? 초항이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항을 A1이라고 하기로 했고 세 번째 항이 A2야. 첫 번째 항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1이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101은 몇 번째 항이에요? 22번째 항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20번째인가요? 21번째요. 왜요? 그래요?
19이니까 20번째요? 21번째요? 네. 그죠?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게 20 몇 번째? 한 번째라고 알고 계셔야 돼. 자, 갑니다. 그대로 갈게요. 101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이 1이고 몇 번째? 21번째니까 20D야. 20D. 이렇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일반항을 그렇게 드립다 외워놓고 여기를 따로 정의를 따로 내려주니까 선생님 초항이 문자가 똑같으니까 헷갈려 버리잖아. 초항은 1이고 101은 21번째니까 21번째는 초항 더하기 20D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D가 얼마라는 걸 바로 알아요. 5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됐죠? 여기다 5 더하면 얼마다? 6 나오고 얘는 얼마요? 11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 스타일의 문제는요 다 여기 마지막 예의 일반항으로 다 풀어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꼭 기억해요. 얘가 몇 번째 항이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874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분석 한번 해봐요. 어렵겠지만 그냥 한번 분석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냥 해보는 거야. 재영이 풀었니?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16은요 몇 번째 항이에요? M 플러스 2번째 항이에요. 오케이? 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한국말로 초항. 그 다음에 여기에가 M개가 있으니까 M개 말고 2개 더 카운트하면 얘가 M 플러스 2번째 항이에요. 2번째. 그 다음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여기가 M개 있고 여기가 N개 있죠. 그런데 카운트 안 한 3개가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총 개수는 M 플러스 N 플러스 3번째 항이에요. 됐죠? 문제 풀어봅니다. 16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 4 더하기 빼기 1D. 됐죠? M 플러스 2 빼기 1D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죠? 오케이?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12는 얼마냐? M 플러스 1D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40이라고 하는 거는요 초항이 4이고 맞죠? 몇 번째 항? 얘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M 플러스 N 더하기 3 빼기 1D래요. 됐죠? 그러면 36은 M 플러스 N 플러스 2D예요. 뭐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이 두 식을 보자마자 저는 나누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은
m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이 되고 크로스 하시면 m 플러스 n 플러스 2는 3m 플러스 3이 되네요.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2m 빼기 n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죠? A씨 답은 n이라고 했네.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얼마나 문제 좋아요. 방금 전에 그 한 문제 풀어봤어요. 이 16과 40이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페이크가 다 걸려있어. 페이크가 A라고 이렇게 써놔버리면 A1을 초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있는 수가 초항이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렵게는 안 나와. 절대 어렵게는 안 나오지만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등차 중앙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등차 중앙이요. 아니요, 칠판 한번 보시죠. 우선요. 자, 등차 중앙 다현이는 설명을 안 들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1, 3, 5, 7, 9, 11, 13 지금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런데 요놈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더니 얘가 나오고 요놈 둘이 더해서 2를 나눴더니 봐야지 예원아 얘가 나오고 또 요놈들이 더해서 2로 나눴더니 얘가 나오고 항상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연속된 3개의 숫자가 있다. 한 간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와. 맞지? 나한테 2 곱하면 요거 둘이 더한 거야. 반대로 말해도 알아먹어야 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나 나온다고. 근데 나한테 2 곱하면 요거 둘이 더한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한번 해보죠. 요거 3개 한번 보세요. 아니 요 5개요. 2하고 9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5 나오죠? 가운데 항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만약에 A1이 1이고 만약에 A 이게 뭐냐 9라고 해봐. 그럼 가운데 항이 얼마가 나온다고? 5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셨죠?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걸 보고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데 문자로 쓰면 만만치는 않아요. 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자, 연속된 3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여기다가 D 더하면 얘 나오고 여기다가 D 더하면 얘 나온다는 말이야. 즉 B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D이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거는 B 플러스 D가 되겠지.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A 플러스 2D가 되겠고 얘가 A 플러스 2D예요. 얘는 A 플러스 D예요. 얘는 A죠. 둘이 더해보세요.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얼마야? 2A 더하기 2D인데 2로 나누면 가운데 항인 A 플러스 D가 나온다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는 점화식으로 알려드렸어요. n과 n 플러스 1번째 항 간의 관계. 연속된 3개의 항이 있는데 AN과 AN 플러스 2를 더해서 2로 나눴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이렇게 써도 알아먹어야 되고 이렇게 써도 똑같으니까 알아먹어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화식으로 주어지면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점화식 중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2가지가 있어요. 얘랑 뭐죠? 이거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알려주는 식이라 이 말이에요. 얘는 공차를 알 수 있지만 얘는 등차 수열인지만 알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나중에 보시면 이것도 알아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단 이 등차 중앙 문제는요 반드시 제가 항이 3개 있을 때만 쓰세요. 항이 이렇게 5개 있을 때는 절대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세요. 876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다 문자가 얘만 빼놓고 나머지는 3개만 나오거든요. 근데 4개 나오거나 5개 나왔을 때 절대 등차 중앙 쓰지 마세요.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봐봐요. 여기요. 대놓고 풀게요. 그냥 이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어떻게 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러니까 2a 플러스 4는 가운데 놈을 2 곱해주는 게 좋아요. 항상 이렇게 되죠. 너무 쉬우니까 빨리요. 자, 근데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됐죠? 어렵지 않잖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878번. 내가 딱 하나밖에 안 알려줬어. 878번을 풀어보세요. 기다릴게요. 계산 문제야. 하나밖에 안 알려줬다고. 2b는 ac, c의 제곱은 b의 제곱 더, 미안하다, 더하기구나. 뭐예요? 나 혼자 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어야지. 보시요. 등차 중앙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게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봤더니 관계식이 2개가 나와요. 문자는 3개인데 힌트가 2개면 원래 ABC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힌트가 3개의 숫자가 서로 다르다 이 말 때문에 답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요, B는 해야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은 여러분들이 하셔요. 대입해서 정리했더니요, 여기까지 나오네요. 계산은 알아서 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 연립이요, A하고 C하고 같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답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5A하고 마이너스 7C가 같다라는 게 나오겠죠. 이해되죠? 오키도키? 오키도키? 그러면은요, 어디다 집어넣어볼까? 귀찮아 죽겠네.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C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7분의 5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보죠. 여기에다가 이 B는 A 마이너스 7분의 5A라고 쓸 수 있고요. 14B라고 하는 거는 7을 곱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2A는 얼마다? 14B가 되니까 A 값은 7B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게임 끝났어요. 됐죠? 어떻게 끝났냐면요. 이제 여기 관계식에서 2C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C 얘죠? 마이너스 7분의 5의 제곱이 되겠고요. B라고 하는 거는 7분의 A니까 7분의 A의 제곱이 되겠고 A 제곱이 되겠죠. 양변에 49만 곱하시면 끝납니다. 됐죠? 좌변은요 얼마예요? 50 A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A의 제곱이 되겠고요. 말이 안 되는데? 나 뭐 틀렸냐? 증명밖에 안 됐네. 이렇게요. A, B, C 값을 못 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요. A는 A고요. B는 7분의 A고요. 그 다음에 C는요. 마이너스 7분의 5A예요. 됐죠? 이 세 숫자에다 7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7A A 빼기 5A가 되는데요. 됐죠? 그러면 공차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A라는 거네요. 공차가. 맞죠? 공차가 마이너스 6A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등차 수열을 이룬대. 요 다음에는 이제 ABC 값은 ABC에 관한 관계식은 제가 다 구했거든요. 그런데 ABC 값을 구하래요. 세 개 다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풀어요? ABC는 다 구했는데. 만만치는 않네. 이거 지워야 되네. 봐봐요. 에이씨. 뭐지? A, B, C가 있는데 A는 A이고 B는 7분의 A라고 돼 있고요. C는 마이너스 7분의 5요. 마이너스 7분의 5A예요. 그러면 공차 D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7분의 6 마이너스 7분의 6A라는 거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ABC 값을 어떻게 구하지? 알았어요. 요거. A라고 하는 거는 정수이면서 0부터 10 사이에 있는 수예요. 맞죠? 그러면 A가 얼마라는 거예요? 7이라는 거죠. 7.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 BC가 정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A가 7이라고 그냥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이다? 1이고요. C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알아내네요. 왔다. 문제 따봉이네요. 어렵죠? 뭐 중구난방으로 풀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연립하셔서 A는 A고 B는 7분의 A고 C는 마이너스 7분의 5A라는 걸 알아내신 다음에 이 A라는 값이 0부터 10 사이의 수이면서 이 BC가 정수가 나오게 되려면 A 값은 7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어려우면 그런가 보다 그지 같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좀만 쉬운 걸로 해서 빨랑빨랑 풀어보도록 하죠. 879번이에요. 879번이요. 이 문제는 잘 나와요. 여기 있는 문제는 잘 나오는데 우선 내용 설명 살짝만 하고 가죠. 이거를 알고 풀어봐요. 봐봐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를 알고 계셔야죠.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보고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의 합
이거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좀만 한번 풀어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이것도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때까지 풀었던 것 중에서 양수, 음수 그 문제랑 지금 이 문제랑 무조건 나와요. 풀었어요? 뭐라고 설정했어, 세근을?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마이너스 지금요, 다현이가 잘했어요. 우리가 보통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 테크닉만 배우시면 돼요. 이러한 테크닉이래. 원래 보통 세근이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있는 놈을 알파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t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더 편할 뿐이다 라는 거죠. 한번 출발해 볼게요. 제가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재. 항상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등비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편해. 여기다 R 곱하면 얘 나오잖아. 여기다가 R 곱하면 얘 나오잖아. 등비 수열이잖아. 이해되시죠? 오케이? 출발할게요. 이 세근의 합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얼마예요? 3알파가 15라는 거고 한 근이 5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정하는 거는 한 근은 5고 한 근은 5마 D고 한 근은 5뿔 D예요.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요거요. 얘는 세 근의 곱을 하면 되죠. 이 세 개를 곱해볼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5 곱하기 25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되는 거고 125 빼기 5D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예요. 이게 내가 이거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x의 n승 있잖아요. 오케이? x의 n승이면 근이 몇 개 나와요? n개 나오죠. 무조건 n개. 맞죠? 근과 계수와 관계는 무조건 성립해요. 마이너스 붙이면 모든 근의 합은 나와요. 몇 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칠판 한번 보셔요. x의 5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어찌고저찌 4승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인수분해를 못하시더라도 재용이 알아 이거? 모든 근의 합은 얼마다? 4예요. 기본 상식이에요. 2차, 3차만 여러분들은 배우시는데 몇 차가 되든지 간에 성립하는 거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됐죠?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세근의 곱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05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D의 제곱은 얼마예요? 230인가요? D의 제곱은 얼마예요? 5, 4, 20, 5, 6, 30. 아, 나 짱이네. 루트 나와. 왜? 105 뭐? 플러스 105 플러스 105라고? 그렇군요. 고마워요. 됐죠?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5니까 D의 제곱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1인가요? 맞냐? 5, 25 맞지? D의 제곱이 5야 또? 4 아니에요? 아니, 4. 왜? 25 빼기 5니까 20이니까 20이에요? 뭐 산수를 개떡으로 마이너스 D제곱 아니에요? 뭐라고? 25 아니, 25 D제곱이라고? 에이씨 지우고 다시 여기서부터요? 문 만나고. 뭐라고? D의 제곱이요. 넘어가면은 플러스니까 얼마야? 20이네. 그죠? D의 제곱이 얼마가 나와요? 4니까 D는 얼마예요? 뿔마2네요. 뿔마2. 됐죠? 오케이? D가 뿔마2가 나오는데 아무거나 써도 정답이에요. 아무거나 써도. 왜냐면은 플러스를 쓰면 얘는 얼마야?
3, 5, 얼마? 7 이렇게 되겠지. 마 2를 넣으면 7, 5, 3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느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3하고 7이 근이에요. 됐죠? 그러면 K라고 하는 거는요. 얘죠, 얘. 얘. 그러면 먼저 얘네 둘이 곱해요. 3, 5, 15. 그 다음에 요놈들이 곱해요. 5, 7에 35. 그 다음에 요놈들이 곱하면 3, 7은 21. 얘가 얼마라는 거야? K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다 더하시면 얼마야? 저기 50, 71인가요? K는 7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습하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거의 나온 문제 두 문제예요. 음수, 양수 그 문제 한 문제랑 이 문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등비 수열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요. 유형 7번 보시면은요. 조화수열이거든요. 이 조화수열은 지금 이거 쌤 푸신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조화수열을 안 가르친다고. 그래도 문제를 보면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볼게요. 멈춰. 멈추라고. 어디까지 내려갔대? 보세요. 먼저 조화수열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걸 보고 조화수열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조화수열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절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오케이? 예. 아무튼 우리는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그냥 합니다. 봐봐요. 뒤집었을 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조화수열이라고 한대. 그러면 내가 아까 지금 알려줬지. 7이 몇 번째 항이냐고. 네 번째 항이지. A 플러스 3D. 7은 초항 더하기 3D. 이렇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D가 얼마예요? 마 3이 된다 이거죠. D가 마 3이요. 그러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3, Y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또 3을 빼면 10이 된다 이거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X는 13분의 1일 테고 Y는 10분의 1일 테고 둘이 통분하시면 더하라 있나요? 그러면 130분의 띠딥담 이렇게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요. 그냥 냅두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에 합을 할 텐데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 내드릴게요. 아니요. 풀지 마요. 나머지 거 안 풀어도 상관없어. 복습이나 하세요. 예? 등차 수열의 합공식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체크하세요. 887번 풀어 오시라고요. 연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887번 그 다음에 88번 한 장 넘기시고요. 92번 93번 896번 (899번) 900번이요. 됐어요. 이것만요. 이 다음은 잠깐만요. 이 다음은 테크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 하시면은 조금 편해요. 집에 가셔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내가 몇 번부터 문제가 있냐? 문제 내줬냐? 7번부터 답안지는 뽑아드릴게요. 네? 해설지는 복사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